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5월 10일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론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FA50을 폴란드에 수출했는데 결정을 했고, 뭐 36대인가 뭐 그렇죠, 몇 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 레이더를 우리 국산으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컸었는데, 또 그런 언급도 폴란드에서 나왔었고, 폴란드 공군에서.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두 가지 A사 레이더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KF-21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단은 FA-50용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한화, 두 번째 것은 이제 LIG에서. 근데 그게 레이시온으로 결정됐다. 제가 보기에는 성능도 우리 거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사안에 오늘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이게 이제 나온 사진이에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릴 기사에 FA50PL이고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A사 레이더로 결정됐다라고 우리로 치자면은 방사청의 대변인이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이게 그 기사죠.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디펜스 24고 5월 10일이니까 시차까지 고려하면은 나온 지 몇 시간 안 된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는 같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살짝 떨떠름한 부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와요. 기사에서 떨떠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런 내용도 좀 뒤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FA50PL의 이제 폴란드 수출령이죠. 눈과 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방사청, 우리말로 하면 방사청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은 FA50PL은 레이시온의 레이더, 아까 말씀드린 팬텀 스트라이커를 장착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 우리 것은 지금 사실은 개발 중인 레이더고 지금 뭐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레이시온의 이 팬텀 스트라이커 레이더는 검증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5년인가를 목표로 개발 중인 거예요. 그것도 레이시온이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라 어떤 좀 레이더 전문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그 기술을 획득해서 개발한 거예요. 약간 급한 기색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는지 뒤에 쭉 보시다 보면은 레이시온의 결정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두 개 정도를, 자, 팬텀 스트라이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질화 갈륨 소재 A사 레이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화 갈륨이다. 우리 지금 국내에서 개발 중인 A사 레이더의 기본 그 정폭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앰프 아시죠? 여러분, 스피커에 앰프는 소리를 크게 정폭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음파를 크게 정폭하는 거고, 그래야 멀리 가고 크게 커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기 소리 좀 들리잖아요.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파형이 결정이 되고 주파수가 결정이 되면은,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사정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탐색거리가 100km, 200km, 300km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A사 레이더의 정폭기의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연료율이 적으면, 죄송합니다. 연료 소모가, 즉 전기 소모가 적으면서도 멀리 갈 수 있느냐. 그 소재가 지금 사용되는 소재 중에 최고의 소재는 질화 갈륨이에요. GAN. 이거 뭐 우리도 전부 다 국산화돼 있죠. 자그마한 레이더부터 큰 레이더까지. 큰 레이더일수록 안에 있는 질화 갈륨 정폭기가 크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추세예요. 그게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 A사 레이더도 요즘 추세고, 여기서 또 하나 언급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내용은 순행식이 아니라 공냉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하나 뭔가를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성능 레이더로 갈수록 열을 많이 써요. 예, 에너지 소모가 많죠. 그럼 열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걸 식혀야 돼요. 식히는데 대부분의 비행기에 사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한데 막 우겨 넣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 노즈 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행기 앞에 뾰족한 부분 그 안에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이 폭보다 크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가급적 멀리까지 탐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공기를 통해서 식힐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거기가. 그래서 대부분 순행식이에요. 고성능 A사 항공기용은. 그리고 공능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용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가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공능식이다? 그러면 출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순행식에 비해서 많이. 탐색 거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A사의 레이더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질화관련 소재에 같은 형식이라 그래도 그게 순행식이면 훨씬 파워를 많이 쓴다고 전제할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대신 순행식을 쓰게 되면은 순행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순행식 자체에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보다는 그 레이더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큰 전력 공급 장치가 있어야 돼요. 큰 전력 공급 장치가 있으려면 기체 자체가 대형 기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런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와 소비 전력을 줄였다. 이 말은 탐색거리가 짧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대로 가격이 저렴하다. 이해가 되죠? 가격이 저렴한 것은. 그렇다면 자, 그래서 제가 레이시온의 웹사이트를 가서 찾아봤습니다. 이 소개하는 것을 주요 품목으로 하나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가볍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작고 레이더다. 그리고 어떤 기종에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일 밑에 기종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가 있어서 우리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만을 제가 확대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용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용처냐? 경공격기, 헬기, 그리고 무인 전투기,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생산하던 고가 버전의 A사 레이더가 아니고 바깥에 영가 버전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 그걸 확보를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염가 버전 경공격기 헬기 UAV 이것은 장거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값이 저렴해야 돼요. 값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최고 성능이다.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용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저기에 FA50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레이시온이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영가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제품.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일단은 그래요. 영가 버전이다. 그리고 이것도 첫 데뷔를 FA50으로 하려고 한다. 폴란드 같이 30대, 40대 미만 딱 좋다. 일단 성과를 하나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노리는 목적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다음 노리는 좀 더 큰 시장이 우리 LIG에서 개발한 FA50용 A사 레이더가 겹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LIG에서 개발한 레이더가 성능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시온의 이 해당 팬텀 스트라이커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면 이런 기체들이 나와요. 자, 밑에서 볼까요? 밑에서부터 UAV 어떤 건지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차세대 기동 헬기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위에 FA50은 누가 봐도 FA50인 것처럼 하고 나왔어요, 지금. 네. 자,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즉 주력 전투기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급의 레이더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레이시온도 그 급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훨씬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LIG에서 개발하고 있는 FA50용 레이더는 거의 KF21용 레이더에 그것도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초기형 레이더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훨씬. 가격도 미제 무기, 우리 국산 무기 비교하시면 아시죠. 가격 경쟁력에서 진리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 우리 국방 외교가 지금 많이 붕괴됐다.
힘을 못 쓰고 있다. 예, 정부의 지원이 없다. 업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번 거를 보면서. 예. 자, 우리 레이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접한 것은 이 한국 전파 학회지 21년 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공기 탑재 레이더용 X 대역. 즉 이거는 그냥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전부 다 X 밴드 대역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low profile이에요. 납작하다는 거예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A사 레이더라는 거죠. 설계 및 제작 시제품까지 나왔고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1년 2월에 이게 됐으니까 즉 우리 국방 관련된 논문이 나올 때는 이 성과가 제대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19년, 20년 이때 KF-21용 레이더 할 때 거의 같이 개발되고 있었다. 두 가지 레이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거기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FAA 오시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레이션의 사진처럼 그림처럼 우리도 차세대 기동 헬기 그리고 무인기 그 외 기종에 들어갈 다른 버전의 A사 레이더가 필요하다. 근데 크게 성능 차이가 안 나는 KF-21과는 이런 것이 우리 컨셉이에요. 근데 지금 레이션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다운그레이드가 분명한 레이더예요. 자, 이것은 양쪽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기 있는 제기하는 팩트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것은 여기에 LIG 넥스원 사람들이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LIG에서 이걸 개발하고 있구나. 그럼 왜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그랬을까? 납작하다는 거니까 이거예요. 크기 제한을 줬어요. 그래서 뒤에 뭐 냉각 장치나 이런 것들을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이래야만 작은 비행기에는 노즈콘에 뒤로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뒤로 밀어 넣을 수 있으면 뭐냐? 많은 수의 소자를 넣을 수 있어요. 즉 레이더가 파워가 더 세지는 거예요. 네. 그 결과물이 뭐였느냐?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1024개의 방사소자 아기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멀리 가고 파워가 센 겁니다. 즉 지금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전기를 적게 먹는다고 그랬죠. 공랭식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 답답한 내부 공간에서 바람 들어올 군형도 없는데 그 말은 파워가 적게 나온다. 방사소자의 수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저기 1024개의 방사소자 LIG 겁니다. FA50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KF-21 시제기 초창기 처음 나왔던 A사 레이더의 버전이 1088개였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적재산권을. 그래서 한 업체의 성과를 다른 업체에 바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KF-21도 도망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창기 KF-21의 초창기 성능과 비슷했어요. 즉 주력 전투기에 쓸 수 있는 수준의 소자 숫자를 가진 거예요. 이 정도 소자를 쓰게 되면은 순행식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차량 같은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순행식과 공랭식의 차이는 엄청나죠. 예, 낼 수 있는 힘의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엔진 형상을 가지고도. 예. 자, 그 말은 이것은 우리의 레이더는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보다 훨씬 파워가 세다. 그렇지만 더 많은 소자를 넣기 위해서 우리 연구개발진 그리고 국방 연구개발을 기획자들은 이것을 납작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게 보면 브릭형과 타일형으로 두 가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거예요. 냉각 장치와 뒤에 뭐 이렇게 컴퓨터 회로 기판들이 많이 들어 있겠죠. 그것들을 이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뭐 가격 경쟁에서 미국 성능이 우리께 좋기 때문에 미국 거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우리께 선택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연구 개발 과제인데 뭐 그걸 가지고 현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침 지난 2022년 5월에 공군 전력 방향 세미나에서 LIG 넥스원이 발표한 자료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FA50의 성능 개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 자료예요. 여기 보면 수출을 고려해서 개발로 해외 기술 종속 탈피 및 전자전 장비 레이더 국제 경쟁력 확보. 네. 자, 국산 장비를 개발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시비가 안 걸린다. 딴지를 걸 수 없다. 자,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으로 결국 따냈죠. 사업에 기존 장비를 대체할 전자전 장비 및 레이더 국산화 추진 중. 그거 계약했잖아요. 2, 3년 안에 납품해야 되잖아요. 팬텀 스트라이크랑 똑같아요. 25년. 폴란드도 그렇죠. 24, 25, 26 그때까지 개선형으로 될 거잖아요. 그럼 앞에 거 일단 먼저 보낸 것들은 추후 성능 개량하고. 예.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논문에 나온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레이더를 2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KF21용과 좀 더 작은 거요. 예. 궁극적으로 성능은 KF21용이 낫겠죠. 더 크니까. 그렇지만 FA50용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거기에. 최대치를 끌어냈다. 그리고 그걸 수출용으로 쓰겠다고 마음까지 먹고 있었다. 그러면 왜 FA50의 PL, 폴란드 수출용 이걸 왜 넣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스타트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입에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능도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더 저렴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린 거죠. 예. 그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는 부분이죠, 거기서. 예. 근데 이런 일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아예 안 쓰나? 아니면은 돌아가는 분위기를 전혀 말도 못 꺼내보는 상황인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작년 9월이에요. 그때 이제 이 제목이 딱 그렇게 돼 있죠. 우리 FA50에 레이더 뭘 달아야 되나? 눈과 귀가 뭐가 돼야 되나? 그때 이 기사 내용에 폴란드 공군 당국자가 LIG 넥스원 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처음에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우리 LIG 넥스원 레이더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장착 가능하다. 계약 범위 내에서. 시한 내에서. 훌륭하다. 그리고 거기에 장착이 다 동의가 됐었다는 거예요. 수출 준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미나 발표자는 그대로 사실인 거죠. 예. 자, 그러면서 하나 단서를 달아요. 그들은 F16을 많이 쓰고 있어요. 폴란드 공군은. 그래서 암남 통합 문제가 있다면 다른 레이더로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된 것도 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용인을 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션을 도와준 거죠. 그 새로운 레이더? 이 말은 미국이 암남이라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팔면서 기체별로, 레이더별로, 즉 미사일 발사에 관련되는 주요 부품별로 인정을 해준다. 돈을 받고 통합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왜냐? 우리 KF21용 레이더에서는 오케이 해줬잖아요. 암남. 우리가 미티어 계약하고 나니까. 처음에 안 한다 그러다가. 근데 FA50용으로 우리 국산 레이더에 그걸 연동시키겠다 그러니까 노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국의 레이션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세미나 자료에도 나왔지만 레이더가 바뀌게 되면 레이더가 전자전 장비하고 항공 전자 장비하고 다 연동이 돼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폴란드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떠름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는 미제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많은 기능을 빼고 하든지 값을 저렴하게 하려면. 폴란드 기자는 그걸 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추이를 다 봐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전자전 장비를 설치할래도 미국제를 다 달아야 될 텐데, 그럼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고, 항공 전자 장비도 바꿔야 되는데, 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LIG 넥스원에도 데미지를 주는 것이지만, 폴란드에도 지금, 폴란드 공군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용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FA50의 최대 전력을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향후 업그레이드에 큰 걸림돌이 돼요, 이게. 그들이. 예. 자, 그리고 아까 9월 이야기했죠. 이제 11월 달로 넘어오면은 그때 이제
카이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군수업체들이 갔어요. 계약이 이제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가서 이제 무슨 세미나나 이런 걸 했는데 거기서 물어요. 기자가. FA-50의 폴란드 수출형에는 어떤 레이더와 무장을 장착하느냐. 예. 그때 카이가 적답을 안 해요. 예. 2달 지나고 이미지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는 그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영상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의구심이라고 제가 똑똑 찍어놨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레이시온이. 예. 거기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 자체는 뭐 38대, 뭐 36대, 40대 좀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지만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이시온 입장에서도 이게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를 노리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방산업체 전체, 특히 LIG 넥스온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거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간 것입니다. 이게. 이 점에 대해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의 무기 체계를 파는 거잖아요. FA-50을. 예. 그게 들어가는 레이더? 그리고 그게 전자전 장비와 다른 항공 전자 장비로 연동이 돼서 향후 업그레이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폴란드한테는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지 못했다. 이거는 노르웨이에서 K2 뭐 없어지고 루마니아에서도 뭐 K2 없어지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 무기 체계를 우리 걸로 팔기로 했잖아요. 근데 알맹이를 가장 값어치가 높은 알맹이를 싹 빼간 거예요. 네. 자, 이런 게 있었죠. 뭐 노르웨이 레오파드 선택하고 루마니아도 뭐 우리 거 살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다 이때마다 뭐 저기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 나오고 또 뭐 정부 관계자들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뭐 빈번했었죠. 결국 안 됐죠, 다. 자,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더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거래 요건이 좋았는데 정치 게임에서 밀린 거거든요. 예. 우리 미국에 포탄도 팔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히 형님의 하고 경쟁을 맞짱을 뜰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방사청이나 우리 지금 이 관련된 업계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겹치면서 계속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특히 FA-50은 크다. 타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죠. 정책적인 부분이죠. 전차라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영향권에 기대는 나라들이에요. 자, 미국의 기대므로 인해서 유럽 대륙에서 받던 서름을 극복하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루마니아, 폴란드. 그래도 폴란드는 자기들이 원하는 무기를 사고 싶어서 K9, 뭐 천무, K2를 사지만 동시에 미국 것도 사주면서 사줬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요. 노르웨이도 특수한 관계에 있죠, 미국과.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렇지만 FA-50건은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께 결정됐잖아요, 기체가. 예. 자, 당시 이런 기사도 나왔죠. 동아경제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빈번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정권 시장의 찌라시들입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10조 규모 수출 추진, 노르웨이 수주 실패, 루마니아로 만회한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양국 정부 간에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루마니아 대통령이 곧 한국을 방한할 거다. 먼저 그 방문에 앞서서 와서 그 루마니아 측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방문 예정지를 돌았다. 거기에 우리 방산업체들 언급이 되죠. 그래갖고 현대로템이 10조 원 규모로 좀 계약을 할 것 같다. 작전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루마니아 대통령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온다는 기색도 없었죠. 2월에 온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연기가 돼서 3월에는 거의 확실하다. 예. 4월이 다 지났는데 지금 5월 달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났죠. 루마니아가
에이브람 전차 사기로 했다고. 예. 이런 내용 보도되지 않았어요. 소중하게 모은 주머니 있는 돈 틀린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자, 그러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 100일이니까 5, 6, 7, 8, 9월 달쯤 했겠네요. 예, 추석 앞뒤로. 나토 정상회담 기회로 방산 수출 확대 이런 립서비스만 했죠. 근데 그 이후로는 전부 다 그런 모양이죠. FA50까지.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마 정부 쪽에서 된다고 많이 그랬고 원전의 기대를 많이 펌프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폴란드의 원전 이것도 결국에는 미국한테 뺏겼죠. 같은 맥락이에요. FA50의 레이더 쏙 알맹이 쏙 빼간 거랑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 정도 갖고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미국이 지금 크게 왜냐하면은 미국이 큰 승부를 벌인 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예.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이권 사업은 미국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폴란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예외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팔아먹었으니까 그만큼을. 예. 그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데는 아니죠. 그런데 근데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이 정상이고 얘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미국의 기세를 서방권에서 아무도 뭐 이렇게 감히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또 우리 뭐 표심을 잡는데 쓰고 뒤에 사실관계 확인은 흐리고 앞에 홍보성 멘트만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또 찌라시들이 돌고 예. 그런 거죠. 몇몇은 주머니만 틀리고 예.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라 이집트 엘바다 원전 이게 계약을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했고 거기에 뭐 큰 성과로서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폴란드 원전도 따겠다 이렇게 바람이 아마 정권 시장 같은 데서 엄청나게 아마 펌프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아니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한러 수교 30주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그때 러시아가 준 몇 가지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LNG 계약 많이 했죠. 지금 LNG 계약 다 엉망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는 이집트가 원전을 가지는데 러시아 은행에 돈을 빌려서 러시아 업체한테 줘서 하는 거예요. 금액이 300억 달러니까 35조, 지금으로 치자면 한 40조 원 되는 돈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차 사업 부문이 있어요. 거기가 보통 사업의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러시아가. 예. 이것을 우리한테 단독 협상 대상자로 해서 그냥 준 거예요. 우리한테 선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잘 지내보자고, 한국하고.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좀 틀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발언하고, 또 폭탄 팔고, 155mm 포탄 팔고, 이거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가 나온 게 2022년 1월 2일이고, 이때는 무슨 때냐 하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종전협정 거의 서명이 예상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전에 아문이 또 겹치던 그런 시기였고 결국 물 건너갔죠. 예. 그때 러시아가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남북 교류가 되면은 러시아의 동방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 프랑스도 지지를 했죠. 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럽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신형 레이더 개발 중인 것을 홍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FA50을 이렇게 얼굴로 내세웠어요. 대단하죠? 예, 자기 것들도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이게 로키드 마틴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거인 건 엄연히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왜 홍보를 할까? 예.
그리고 왜 폴란드에서 FA-50 자리를 결국에는 자기 걸로 빼먹었을까? 저는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더 큰 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예. 이건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이시온도 알아요. 그리고 이 레이더도 FA-50 때문에 개발한 거예요. 근데 폴란드 30몇 대 팔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지금 보잉에서 하고 있는 T7 훈련기 사업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시온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브랜드로 팔리게 될, 그리고 생산은 우리 카이가 하게 될 T50에 엄청난 수량이 들어간다. 500대 이상이. 거기 레이더를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커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가로 개발해서 UAV도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도 쓰고, 헬기에도 쓰고, 차세대 기동 헬기에도. 이런 용도로 개발한 거예요. 그런 시장이 딱 보이자. 근데 자기들은 지금 고가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저가 버전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하고 하나 손을 잡은 거예요. 인수를 했든지 간에. 예. 그거는 위키피디아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0몇 대밖에 안 되지만 LIG 레이더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자동적으로 다음에 미국에서 길이 열릴 때 FA-52 거기 LIG 레이더가 다 따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열리게 될 T 계열이든 FA 계열이든 그 50에 수많은 레이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자전 장비, 그리고 항전 장비가 전부 다 국산으로 다 바뀔 수 있는 핵심 두뇌잖아요. 비행기, 레이더, 눈과 기고. 그 기회가 크게 손상됐다. 예. 즉 폴란드에서 레이시온이 한 행위를 봤을 때 미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훈련기 소요가 생겼을 때, 그게 FA-50으로 왔을 때 거기에 우리의 레이더가 들어갈 기회가 있겠느냐? 없다.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